자, 2020학년도 부천고 9번 문제입니다. 2020년도 부천고 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원점 O와 곡선 Y는 X분의 6 위에 점 P가 있대요. 그럼 P부터 한번 써볼까? 그럼 P점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 B인데 A, 얼마? A분의 6이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A분의 6이 있대요. 자, 저 A, A분의 6이 있을 때 이 OP가 나타내는 각이 세타라고 한대요. 그럼 무슨 소리냐? 자, 저 곡선은 굳이 안 그리겠습니다. A, A분의 6이 한 이쯤에 있었다고 해봅시다. P, A, A분의 6이죠? 그럼 O가 여기 있으니까 이 OP가 주어졌을 때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이 최대일 때 그 P의 X좌표 A에 대하여 A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A, A분의 6이 주어졌으니까 뭐가 주어져 있는 거랑 같은 거야? 밑변과 높이가 주어져 있는 거랑 똑같죠? 근데 사인과 코사인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B편이 필요하죠? B편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루트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36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제 결론 내면 돼요. 사인 세타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사인 세타는 B편분의 높이가 사인 세타지? 루트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36분의 A분의 6이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코사인 세타 쓸까? 자, 코사인 세타는 B편 루트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36분의 루트 그분의 얼마? A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럼 따라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해주니까 어떻게까지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밑변끼리,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되지. 그럼 분모끼리 곱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36이라고 써줄 수가 있고요. 분자끼리 곱하면 어떻게 돼요? A분의 6이랑 A 곱하니까 6이라고 남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의 무슨 값을 구하라고 했어? 최대일 때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최대일 때를 봤더니 분모에 뭐가 있어요? 역수관계가 있죠? 얘들이 뭘 구할 수 있어? 최소값을 산술기하를 통해서 구할 수 있죠? 이거의 최소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전체 값은 뭐가 생겨요? 최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그 최대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 뭐만 구하면 돼? 최소가 될 때 X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등호 성립 조건만 만족하면 되죠?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제곱과 A제곱분의 36이 같을 때 성립하더라. 따라서 A 4제곱은 36이 될 거고요. 제곱을 빼주면은 A제곱은 얼마다? 6이라고 얻어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A제곱값 구할 수가 있습니다. 9번에 대한 풀이는 어렵지 않게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보도록 할게요.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은 활용 문제가 나오면 괜시리 겁을 막 먹고 시작을 해.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문제에 주어진 거를 차분하게 읽고 그 읽은 거를 식으로 옮겨가기만 하면 돼. 그나마 얘는 조금 어려운 이유는 뭐야? 식이 안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식이 주어져 있는 문제는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나마 식이 안 주어졌으니까 조금은 겁을 먹더라도 차분하게 풀면 되고, 식이 주어진 경우는 그냥 대입만 하면 되고. 자, 식이 안 주어진 경우는 보통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두 가지 문제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 비율로 줄어든다 라는 얘기지. 즉 감소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차분하게 생각을 해볼게. 약물이 이제 복용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든대. 근데 10시간마다 2분의 1로 줄어든대요. 그때 혈중 농도가 현재 80%가 되는 것은 언제냐? 80%가 되는 것을 구하라고 해요. 근데 생각을 해봐. 2분의 1이 줄었다는 얘기는 50% 됐다는 얘기죠.
80%면 그것보다 훨씬 적을 거 아니야. 그럼 10시간 간격으로 2분의 1씩 아래에 세워버리면은 오히려 식구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식을 세워줄 거냐? 그럼 답안, 여기서 이제 힌트가 바로 이 답안도 힌트가 됩니다. 보기도. 몇 시간, 몇 분까지 따져줘야겠지. 그럼 단위를 시간 단위로도 쪼개면 안 되고 어디까지? 분 단위. 근데 10분씩 끊겨 있으니까 얘가 10분 단위로 10분당 얼만큼 주는지를 그냥 내가 정할 거야. 그래서 10분마다 아래 알만큼 감소한다. 그냥 이건 내가 정한 거예요. 힌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기준으로 잡아도 돼. R이 뭐 2분의 1이다. 근데 그렇게 되면 10시간으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본 거야. 그래서 10분의 아래 비율로 감소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떠한 식을 얻어낼 수 있느냐? 그죠? 그럼 10분 지나면 R 줄어들고 20분 지나면 R의 제곱 줄어들겠죠. 그럼 10시간이라는 친구는 몇 분이 지났다는 얘기야? 10시간이라는 얘기는 600분이 지났다는 얘기죠. 600분. 그럼 600분이 지났다는 얘기는 10분씩 몇 번 지난 거예요? 60번 지났다는 얘기겠죠. 10분씩 60번 지났더니 그 비율이 얼마가 된다? 정확히 2분의 1이 됐을 거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뭔지를 봅시다. 자, 혈중 농도가 현재 80%가 되는 것은 몇 시간이냐? 그럼 80%가 된다는 얘기는 얼만큼이 줄여야 된다는 거야? 5분의 4만큼으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식이 잡히냐? 우선 R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겠지. 양변의 로그를 씌웁니다. 로그 R의 60은 마이너스 로그 2라고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럼 로그 R은 60 로그 R은 마이너스 0.3이고 로그 R은 60으로 양변 나눠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0 하나 뒤로 빼고 0.005인가? 그죠? 여기다가 60 곱하면은 0.3 되는 거 맞으니까 로그 R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자, 10분마다 R 비율로 감소를 한대. 그럼 R에다가 몇 번을 해야, R에 몇 번을 해야 80%가 된다는 얘기는 얼마가 줄었다는 거야? 20%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20%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얼마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5분의 1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R에 n제곱을 했을 때 5분의 1이 나오는 저 n을 구하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를 풀어주기 위해서 뭐를 씌워서 풀어줍니까? 로그를 씌워서 풀겠죠? R n제곱은 마이너스 로그 5가 될 거고요. 자, 이쪽 계산해주면은 n 곱하기 로그 R은 얼마야? 마이너스 0.005가 되고요. 마이너스 로그 5는 어떻게 쓸 수 있어? 로그 5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 로그 2라고 쓸 수 있지? 그래서 여기는 0.7이 돼서 이쪽은 마이너스 0.7이 됩니다. 따라서 n은 얼마가 나온다? 0.005분의 0.7이 될 거고요. 공 3개씩 빼주면은 여기가 5분의 7, 공 3개 들어갔, 하나, 둘, 셋, 7, 100이 되겠네요. 그럼 약분까지 해주니까 n은 몇 회가 된다? 아이고야. 식 잘못 세웠다. 미안. 다시 세울게요. 자, 뭘 바꾸면 되냐면은, 아까 내가 말로 해놓고 반대로 했네. 자, 다시. 자, R만큼. 10분마다 R의 비율로 감소를 한대요. 그래서 R을 60번 행위를 했을 때 2분의 1만큼 준 거야. 여기서도 이렇게 세웠어야 돼. 그럼 R을 n번 했을 때 80%가 돼야 되니까 5분의 1이 아니라 얼마?
5분의 4가 되더라로 식을 잡았어야 합니다. 네. 다시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똑같이 이제 풀어볼게요. 로그를 씌워주면은 n 로그 r이 로그 5분의 4지? 5분의 4. 자, 이쪽은 n 곱하기 마이너스 0.005가 될 거고요. 이쪽은 로그 4 빼기 로그 5인데 혹은 어떻게 써도 돼? 로그 10분의 8이라고 써도 되죠? 로그 8 빼기 1이라고 써도 됩니다. 3로그 2 빼기 1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럼 그 얘기는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 여기가 로그 2가 0.3이라고 했으니까 0.9에서 1 빼니까 마이너스 0.1이라고 나오겠네요. 따라서 n은 0.005분의 0.1이 될 거고요. 공 3개 붙여주니까 5분의 100, 즉 20이 되겠네요. 그럼 그 얘기는 뭐야? n이 20이니까 10분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얼마? 200분에 걸쳐야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될 거고 200분은 몇 시간? 3시간 20분이 되겠죠. 그래서 200분은 3시간 20분이다. 답이 3시간 20분까지 얻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사실은 그냥 R을 10시간 간격으로 잡아놓고 풀어도 돼. 그럼 분수꼴로 나와서 풀리긴 해요. 그럼 복잡해지니까 R을 10분 단위로 최대한 줄여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10분마다 R로 감소했을 때 60번, 즉 600분이 지났을 때는 2분의 1이 되고 그럼 얼만큼 지나야 80%, 즉 5분의 4가 되느냐를 가지고 식을 잡아준 겁니다. 풀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항. 자, 차분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fx라는 2차 함수가 있고요. gx라는 1차 함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a, b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마이너스 3하고 5에서 만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f-1 더하기 g1은 0이래요. 그때 부등식 로그 적에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f-1 더하기 g1은 0이래.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건데 이 2차 함수의 특징을 봐봐요. 2차 함수의 특징. 축이 어디 있어? 이 2차 함수의 축은. 가운데 정확히 있죠? 축이 가운데 있지? 그럼 우리는 얘에서 어떤 형태까지 바꿔줄 수 있다? 이 f-1과 뭐랑 같다는 거예요? f1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f1 더하기 g1이 0이라는 소리지. 그 얘기는 뭐냐? G1과 F1에 마이너스를 붙은 게 서로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걸 갑자기 뜬금없이 왜 써놨냐? 그럼 뒤에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필요해집니다. 그럼 이제 이 부등식을 풀어볼게. 아주 간단하죠? 왜? 밑이 0.2니까 1보다 작잖아. 그럼 부등식의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바뀌겠지. 그럼 절대값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부등식을 풀긴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항상 로그 방부등식을 풀 때는 밑진수 조건을 따라줘야 돼. 근데 여기서는 뭐 밑은 볼 거 없지만 진수가 얘네들이잖아. 그럼 진수들은 어떻게 돼야 돼? 항상 0보다 커야 하죠? 그럼 진수가 0보다 커야 하니까 얘는 뭐는 되면 안 된다? fx랑 gx가 0은 되면 안 됩니다. 당연히 0보다 커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0도 되면 안 된다. 자, 이 조건까지 써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절대값 fx가 gx보다 작은 부분을 구하래. 근데 fx는 요건데 절대값 fx는 이게 아니잖아.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뒤집어 올리면 됩니다. 그럼 뒤집어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죠. 그럼 절대값 fx는 요 그림이 절대값 fx가 되겠네요. 자, 얘가 gx보다 작아야 되는데 gx는 여기 있잖아요. 그럼 더 작은 쪽이 어디야? 더 작거나 같은 쪽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얘기야. 그죠? 그럼 문제는 뭐야? 바로 요 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우리가 요 x의 범위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요 놈을 구해낸 겁니다. 자, 지일가 F1에 마이너스 붙인 게 같대. 그 얘기는 뭐야? F1이 원래 여기 밑에 있었어. 근데 마이너스 붙였더니 같아졌대. 이 위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얘를 만족할 수 있는 x의 범위는 1부터 어디까지? 5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x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두 개 같아도 되니까 1부터 5까지가 되더라. 자, 그러면은 x의 개수 몇 개? 몇 개? 6개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지? 왜 안 되느냐? 여기 뭐가 없어, 뭐가? 아까 이 조건을 썼잖아. fx도 gx도 0이 되면 안 된다고요. 자, gx는 0이 될 일은 없어, 이 범위 안에서. 근데 누가? f가 여기서 어떻게 돼? 0이 한번 되어서 오지. 그럼 반대편이 여기 얼마였어? 마이너스 3이었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 3이겠죠? 그래서 얘는 x는 뭐는 되면 안 돼? 3은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범위에서 3만 빠지니까 몇 개? 5개가 답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식을 막 만들어서 풀 필요는 없는 거야. 이 문제를 풀 때 막 fx 99하고 gx 구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그림으로만 풀면 돼. 근데 그림으로 풀 때 뭘 주의해야 된다? 이 미진수 조건을 꼭 명심해서 파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23번 문항을 풀어볼 수 있었겠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15번. 자, 15번. 문제를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A, B, C가 있을 때 fx를 3의 절대값, 3의 마이너스 절대값 x제곱이다 라고 한대요. 그때 fc를 대입한 거랑 fa를 대입한 거, fb를 대입한 걸 비교했을 때 이러한 대소관계가 성립한대. 그때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봐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기억 A 더하기 C는 0보다 크다. 그리고 니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 FC는 뭐 FA FB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A, B, C를 한번 파악을 해볼까? 어떻게 그려질지 파악을 해볼게요. 우선은 저 fx 그래프를 그려볼게. 절대값 씌워져 있죠? 절대값?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0보다 작을 때는 3의 x제곱이니까 0보다 작을 때는 3의 x제곱이 그려지면 돼요. 즉 0,1 있죠? 1. 이거 좀 늦게 잡을까? 0,1 왼쪽으로는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요. 오른쪽에는 뭘 그리면 돼?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정확히 대칭을 이루게끔 그려주시면 됩니다. 왼쪽에선 밑이 3, 오른쪽에선 밑이 3분의 1인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럼 A, B, C가 어떤 식으로 있어야 주어진 요 대소관계를 만족할 수 있냐? 그럼 A와 B와 C의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전혀 주어진 게 없어요. 그냥 이 조건을 만족하게끔 그려주면 돼. 그럼 C를 대입한 게 제일 작아야 되고요. A를 대입한 게 그 다음 B를 대입한 게 제일 커야겠지? 어떤 식으로 잡을 수 있겠어? C를 요 끝에다가 이렇게 잡아버리면 C 대입한 거 굉장히 작은 거 보이죠? 그럼 C 여기 잡았고 그럼 A는 이것보다 큰 거를 나와야 되잖아. 그럼 A를 요쯤 잡아주면은 A 대입한 게 더 크지? 그럼 B의 위치는요? B의 위치는? 뭐 얘네 둘 사이에 있으면서 대입한 게 제일 크면 되잖아. 그러니까 B의 위치는 사실 뭐 여기 있어도 되고요. B는 여기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여기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B의 위치는 적당하게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 C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B는 뭐 사이에 뭐 이쪽에 있어도 되고 오른쪽에 있어도 되고 아무 데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기억. A 더하기 C가 0보다 작대요. A 더하기 C가 0보다 작대요. 0보다 크대요. A 더하기 C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A 더하기 C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얘네들의 중점을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한번 따져봐. A하고 C 중에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 C가 중심 0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겠죠. 왜? 그래야지 이거 대입한 게 더 작거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 얘네 둘을 2로 나눈 게 중간이잖아. 그럼 얘네들의 중간은 뭐 한 이쯤에 있겠죠? 그건 항상 0보다 커야겠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어야 하니까. 따라서 A 더하기 C도 0보다 크다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고 합니다. 대입을 한번 해볼까? 자, 그럼 이때 FC는 FA 곱하기 FB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얘들 세 개가 더해서 0이 돼야 된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더한다고 해봐요. 이미 A 더하기 C가 양수인데 이렇게 더했을 때는 의미가 이 0이 될 수 없지. 그럼 B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왼쪽에 있으면 안 되고, 아니, 이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고, B가 왼쪽에 있어야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B가 0보다 작다는 사실까지 미리 파악이 돼야 돼요. 왜? 기억 때문에. 이미 A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는 거 파악해놨죠? 그래서 B는 무조건 0보다 작아야 한다. 이게 파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입을 해봅시다. 니은 이어서 써볼게요. FC는 으따가 대입하는 거야. 이 오른쪽에다 대입하는 거죠. FC는 이 오른쪽에 대입하는 거니까 3의 마이너스 C제곱이라고 쓰면 됩니다. 양수거든. FA랑 FB는요. 어디에다 대입을 해야 돼? 이 왼쪽에다 대입을 해야겠죠? 그럼 밑이 3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럼 FA는 3의 A제곱, 그다음 FB는 3의 B제곱이 되겠네. 그럼 두 개를 곱해. 그럼 곱하면 어떻게 나와? FA 더하기 FB는 3의 A 더하기 B제곱인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고 줬잖아. 그럼 A 더하기 B는 뭐라고 다시 바꿀 수 있어? 3의 마이너스 C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FC랑 같은 거 어렵지 않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네요. 기억 니은은 옳은 얘기예요. 자, 그럼 기억 니은까지 파악이 됐어. 그 다음 디귿을 한번 볼까? 디귿. B가 2분의 A 더하기 C래요. 자, 좀 전에 얘기했죠. A 더하기 C가 양수기 때문에 이 중점이잖아. 정확히 중점은 어디 있어야 돼? 이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디귿에 한해서는 B가 저 오른쪽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0보다 크겠죠? 그때 FB의 제곱은 FC분의 FA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요 조건, 지금 B가 0보다 크다는 조건까지 있으니까 FBC 다 써볼게. 그럼 FA는 어디에 대입을 해야 된다고요? 밑이 3인 쪽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고요. FB는 어디에다가 대입을 해줘? 밑이 3의 마이너스 1제곱에다가 대입을 해야 됩니다. 3의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 C 역시 음수 쪽에 대입해야 되지? 3의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FB의 제곱과 FC분의 FA가 같은지를 확인하라는 거지. 한번 써볼까? FB의 제곱을 먼저 써볼게요. FB의 제곱은 자, FB가 여기 있죠? FB 제곱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3의 마이너스 2B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썼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주어져 있잖아. 그럼 얘를 대입해서 얘를 식을 정리를 해볼게.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3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라고 쓸 수 있겠네. 그럼 얘를 다시금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 A제곱만 밑으로 보낼게. 그럼 3의 A제곱분의 3의 마이너스 C제곱이라고 쓸 수 있지? 그럼 주어져 있는 FA와 FC로 얘를 비교할 수 있으니까 얘는 FA분의 FC가 되더라. 그럼 주어진 보기는 맞는 얘기다, 틀린 얘기다? 틀린 얘기가 되겠죠. FC분의 FA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만 되겠습니다.